자, 비록 저희가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설교가 그렇게 웃을 수만은 있지 않은 설교이지 싶습니다. 제목이 회복교회가 사라진 후회입니다. 회복교회가 사라진 후회.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뭔가 소스를 지금이 마지막 때고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라는 그 소스를 드리지 못할 때는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진짜 왔어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테러 방지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우리 인수가 몇 학년이죠? 중2. 중1이요. 혹시 여기 중2 있어요? 수호 중2예요? 중2면 그치, 중2면 안 돼. 중2병 걸립니다. 그래, 중1이죠. 자, 우리 중2가 여러분 테러 방지법을 굉장히 날카롭게 그 요약만 핵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창주 형제 그거 좀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중2병 걸린 우리 친구가 테러 방지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테러 방지법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통과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대로 좀 읽어볼게요. 정부가 대테러 업무를 그냥 한 곳에 집중시켜야지 국정원한테 대테러 업무 맡긴다. 그리고 국정원이 이거 블룩블룩한 거 보시죠? 시금치.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었듯이 여러분 테러 방지법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국정원이 뽀빠이가 되는 겁니다. 뽀빠이가 되는 거예요. 대테러 업무는 내 권한이야. 그래서 국정원이 말합니다.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게 중요해요. 의심할 만한. 자, 이 의심의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국정원이 야, 너 의심해. 너 의심스러운 놈이야. 그러면 다 테러 분자. 의심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요. 자, 예를 들어서 회복교회가 제가 회복 뉴스에다가 정부가 이래 해가지고 배지집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라고 쓰면 국정원이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야, 이 뭐야? 우리가 하는 일에 제동을 걸어? 야, 이 김준서 테러 분자야. 회복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테러 가담자들이야.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회복교회 오프라인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는 멈춰야 될 때가 오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곁에 있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멈추자고 할 거거든요. 저는 할 거예요. 그래서 회복교회에 오시는 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괜히 있다가 된소리 맞을 수 있다. 자, 다시 보세요. 그것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까지 테러 위험 인물로 지정하겠다. 이게 테러 방지법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이 된다면 우리는 모두 테러 위험 인물입니다. 자, 테러 위험 인물의 정의를 좀 봅시다. 테러단체의 조직이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기부, 회복교회 여러분 헌금하시면 테러단체 인물로 찍힐 수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지난번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시위를 하다가 백남기 씨가 물대포를 맞았습니다. 물대포를 맞았는데 그게 정권에 의한 거의 살인 미수지 않습니까?
근데도 테러 방지법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그 백남기 씨가 테러 분자가 되는 겁니다. 자, 테러 방지법의 기본 법안을 또 좀 봅시다. 첫째, 테러를 선동하는 모든 게시물은 삭제 또는 중단시킬 수 있다. 두 번째, 테러 구성원으로 의심되면 그 사람의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 그냥 한 사람의 모든 테러라고 의심되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상을 다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실례로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카카오의 이서구 씨 아십니까? 다음 카카오 이서구 씨는 여러분 천재입니다. 천재. 근데 그 사람이 다음 카카오를 정부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분이 그만뒀거든요. 사임했거든요. 다음 카카오가 우리는 그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감청이나 이런 것에 불응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세무조사를 세무조사 4팀이라고 있습니다. 강력 4팀. 그 사람들이 다음 카카오를 조사해서는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왜냐면 그 관할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관할 그 소재지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악명 높은 그런 세무조사 강력 4팀이 다음 카카오를 털어서 결국 세금을 엄청나게 두들매겼고요. 그리고 이서구 씨에 대한 그 개인 신상들을 다 털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도록 이렇게 언론하고 짜가지고 다음 카카오 이서구 씨라고 치면 나쁜 말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볼 겁니다. 그렇게 정부의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근데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안주 한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죠. 참고로 그 강력 4팀이 누구를 털었냐? 고 노무현 대통령을 털었다. 물론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많은 의혹이 있음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발점이 그 강력 4팀, 세무조사팀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테러라고 의심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싹 털어버린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린다. 이게 테러 방지법.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테러 사건으로 인해 시설 보호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군사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중2 학생이 이렇게 달았습니다. 멀쩡히 시위하다가 군인한테 철회액 맞고 총 맞아 죽어도 따질 수 없게 된다. 이거 사실입니다. 자, 이제 테러 분자니까 군인들 와가지고 저를 쏴 죽이세요. 그래도 이게 유언병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게 광주 사태가 아니고요. 테러 진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테러 진압. 네 번째, 중요합니다. 테러에 해당하면 법이 이래요. 이게 실제 법안 통과된 법안이에요, 여러분. 테러에 해당하면 사형, 무기 금고, 무기 징역 선고가 가능합니다. 테러에 해당하면 사형이 가능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테러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테러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그 주가 뭐겠어요? 국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국가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반국가적인 어떤 것들.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잘못 가면 시민들이 그것을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헌법 1조 1항인가요? 2항인가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테러방지법은요, 그 주권이 국가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은 국가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비속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 이건 비속어를 써야 되는 부분이라 쓰는 겁니다.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찍소리.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어떤 카톡이나 뭐 트위터나 아니면 카페에다가 지금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걸 좀 강력하게 비난하면요. 여러분이 테러 분자가 될 수 있고 이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이 올린 글 하나 때문에 이게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극단적인 예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법적으로. 이미 통과된 법적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어져요. 지금 현재 아고라 제가 볼 때는 아고라 때문에 많은 이 국정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음 카카오도 그렇고 아고라 때문에 지금 큰 위험을 받은 것 같은데 아고라에서 그동안 바른 소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고라가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다음 아고라 그 논객들이. 근데 지금 논객들이요. 중요 논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 글 참 잘 씁니다. 참 분석 잘한다. 이런 분들이 하나둘씩 지금 자기 글을 삭제하고 마지막 글을 남기고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잡혀갈까. 옛날에 삼천교육대 있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많이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냥 술집에서 국가의 어떤 잘못된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술집에서 친구끼리 술 먹다가 야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아? 근데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잡혀갔어요. 삼천교육대에서 죄송하지만 반병신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죽은 사람도 허다하고요. 죽은 사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요 늘 반복돼요. 역사는 늘 반복돼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동주라는 영화 보셨어요?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 그린 영화.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윤동주 씨 일대기를 그린 동주 영화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시 하나도 내 맘대로 못 쓰는 세상. 시 하나도 내 맘대로 못 쓰는 세상. 잠깐 나왔다가 그 대사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요. 잠깐. 근데 저는 그게 불과 여러분 그게 100년도 안 지난 역사입니다. 아시죠? 100년도 안 지났어요. 우리 해방된 지 100년 안 지났어요. 그렇죠? 근데 100년도 안 지난 그 역사를
중에 어떤 일은요, 시 하나 쓰는 것도. 윤동주 씨는 시 쓰다가 잡혀가서 죽은 거예요. 시 쓰다가. 윤동주 씨가 잡혀있던 그 일본의 교도소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사를 그 사람들에게 놨어요. 그 주사가 마루타 실험이었어요. 마루타 실험. 그래서 피를 토하고 감박해서 죽었어요. 그분이 한 일은 뭐예요? 시가 쓰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그리고 시인가 막 그럴 거예요. 쓰고 싶은 시 하나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그 시를 쓰면 감옥에 가서 마루타 실험 당해서 죽는 그런 시대가 불과 1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역사가 반복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역사가 반복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자유주의 국가에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그 시 하나, 그거 하나를 쓸 수 없어서 죽음을 가야 되는 시대. 그런 시대.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서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 그게 테러방지법이에요. 근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국민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죠.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실상 지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이잖아요. 지식이 없어. 약간 비껴가는 얘기지만, 그럼 조인규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의 열매가 뭐예요? 지금? 비참하잖아요. 말년 비참하잖아요. 그게 4차원의 영성의 열매잖아요. 4차원의 영성이 실제면 정말 그분께서 가르친 대로 믿고 구해서 말이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될 수 있어 라는 게 그게 진실이었다면, 그럼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800억 이것에 내가 말년이 비참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조 목사님이 그 기도했을 것 같아 하나님한테? 조목조목 내가 언제 법원에 가고 맨날 며칠 내 아들이 나를 고소하고 이런 일을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조 목사님께서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내가 이번 재판에서 아무런 구설수가 없게 해주세요. 내 말년이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었을 것 같은데요. 안 되잖아요. 4차원의 영성이 가르친 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거를 가르친 그 원조가 지금 말년이 비참하잖아요. 이게 열매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수백만의 크리스천들은 이 시간에서 4차원의 영성에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자신들을 죽이겠다. 국가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통제하겠다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하는데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르는 것과 뭐가 다르지?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럼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대로입니다. 여러분을 옥죄고 팔과 다리를 옥죄고 다 잡아서 그들이 돌리는 시계바퀴
그들이 돌리고자 하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두고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게 테러방지법의 목적일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핵심은 요한계시록 13장을 피십시오. 13장 16절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의 본질입니다. 궁극적인 본질입니다. 설마 청정제 시편기에서 찾는 거 아니죠? 요한계시록을? 네, 진짜. 자, 1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외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테러방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대리집사회의 구현입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시작은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입니다. 처음 도입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는 여당, 야당을 다 믿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이었나요? 생각이 안 나요. 부시였나? 클린턴이었나? 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통령을 만나러 가다가 대통령이 안 만나줬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헨리 키신저를 만났습니다. 헨리 키신저.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원하는 아젠다를 한국에 쏟아내게 하고 IMF를 극복한 겁니다. 딜을 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딜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테러방지법은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부결됐습니다. 계속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통과됐을까요? 자, 김대중 대통령 때면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죠? 아주 오래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했는데 왜 지금일까? 왜 지금 통과됐을까? 자, 보세요. 그전에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프라가 구축됐습니다. 제가 썼던 기사죠. 엔드타임즈 있을 때. 보건복지부와 정진혁 보건복지부 지금 현재 이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원격 의료를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시민사회가 뭐라고 하든 의사협회가 뭐라고 하든 막무가내입니다. 그냥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원격 의료는 아시죠? 예, 대리집사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연입니다. 필연. 반드시 원격 의료가 돼야지만 대리집사회가 열립니다. 아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매매와 통제한다고 그랬죠?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자, 이것도 엔드타임즈에 있던 기사인데 정녕 그날이 오고 있음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해서 정부가 온 국민들의 금융 정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볼 수 있는 빅브라더가 될 우려가 있다. 이 기사가 뭐냐면 정부가 시스템을 깔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금융 거래를 모니터에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이게 언제 기사입니까? 2015년 8월 기사입니다. 이미 지금 시작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정부는 지난 여름 당신이 간 곳을 알고 있다. 국민들이 어디를 이동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지도를 또한 만들었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정부가 전국 단위 통합 진료 정보 교류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완료한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제주도, 우리 강호 형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어요. 그건 서울에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서울 와가지고 병원에서 하면 어디서 언제 어디를 가가지고 뭘 진료받았는지를 통합적으로 다 알 수 있는 플랫폼. 2017년도에 완료합니다. 이제 2017년도면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지, 어디 가서 뭘 했는지를 누군가가 한 번에 다 알 수 있어요. 한 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진혁.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병원장을 역임하면서 서울대병원 특히 집중했던 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논문의 다수가 원격 의료와 관련된 논문. 원격으로 전문가입니다. 원격으로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을 내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장관입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냐? 원격 의료 대한민국 넘버원입니다. 이 사람을 내정한 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게 첫 번째 인프라입니다. 이런 인프라를 깔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과시킬 수 없어서 통과시키지 않은 게 아니고 아직 인프라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당수의 시스템이 완공됐기 때문에 이제는 테러방지법을 통과해서 법적으로만 받쳐주면 국민들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겁니다. 때가 된 겁니다. 때가 된 겁니다. 제 말을 우습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때가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인프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베리스타이가 구현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겁니다. 강편결제. 이거 모르면 대한민국 50%에도 못 든다. 지금 젊은이들은요, 다 간편결제합니다. 젊은이들. 내 손안의 은행이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시대. 보십시오. 때가 되는 인프라입니다. 롯데슈퍼. 오늘부터 간편결제로 다 슈퍼 어디나 전국 어디나 보십시오. 롯데슈퍼는 10월부터 전국 462여 개 직영점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엘페이를 출시했다고 발표한다. 이제 롯데슈퍼 가가지고 지갑 안 가져가 됩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고 오면 됩니다. 보세요. 삼성페이, 현대백화점 샥 결제가 됩니다. 저는 뉴월드 오더의 실체를 나름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요즘 뉴월드 오더가 영어로 그냥 예전에는 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지금은 비유를 안 하고 그냥 다 보여줘요. 여과 없이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일부러 더 보러 가는 걸 아시죠? 영화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근데 영화관에서 광고가 다 뭔지 아십니까? 다 이겁니다. 간편결제. 어디를 가나 다 간편결제
광고로 때립니다. 이제 간편 결제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삼성페이가 제2은행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우리은행의 삼성페이 독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신한은행, 농협, 국민, 기업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요 은행들, 주요 대형 은행들 다 삼성페이를 통해서 간편결제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보급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사라집니다. 뉴스입니다. 현금 지갑이 사라집니다. 앵커 멘트 볼까요? 현금 대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편리함 때문에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지갑과 현금이 사라지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주요국 비현금화 현황입니다.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영국, 스웨덴, 호주, 미국까지 중국도 55%를 넘었습니다. 현금으로 중국조차 공산주의 이 중국조차 비현금 결제, 그러니까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은 비율이 55%를 넘었습니다. 중국조차. 벨기에가 제일 높네요. 벨기에는 거의 현금으로 결제를 안 하네요. 보니까 93%니까. 여기 보면 또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PPT가 좀 작은지 모르겠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요금의 현금 결제를 제한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왜 우리 버스 탈 때 1200원 이렇게 요즘 얼마죠? 다 카드 찍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거 현금 내고 타잖아요. 스웨덴은 현금 내고 못합니다. 차를 못합니다. 대중교통. 주요 대형은행의 현금 수납이 불가합니다. 덴마크 읽으시면 되고 이스라엘 현금 없는 사회 추진을 위해 정부 각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립했다. 말씀드렸죠.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 보세요. 캐나다. 글씨 보이세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세요? 읽어드릴게요. 캐나다. 마스터카드 조사 결과 2014년의 조사 결과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 가장 근접한 국가로 평가된다. 왜 캐나다를 주목하라고 하냐면 우리 정영준 형제님 계시니까. 캐나다에 계셔가지고. 이준성 전사님도 캐나다에 계시네요. 자, 지문보다 100배 정확한 손바닥 인증. 이제 무인 스마트 점포 가가지고요. 은행 손바닥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돈 뽑고 그거 없이 돈을 못 뽑고 이런 세상. 고객의 정맥 정보가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아시죠? 이런 보안을 하면 뭐합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문도 뚫린다. 소리가. 예, 다시 할게요. 우리 만난 핀테크 시대. 금융과 기술이 만난 핀테크 시대. 생체 인식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문은 물론이고요. 홍채, 그리고 안면, 정맥과 목소리까지. 우리 몸이 이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를 가지는 건데요. 어렵게 비밀번호를 외울 필요도 없고 분실 위험도 없어서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체 인식 시스템, 저희 취재 중에 확인한 결과
손쉽게 뚫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은 없는 건지 손병상 기자입니다. 한 기념품 가게입니다. 물건을 고른 다음 신용카드가 저장된 스마트폰으로 지문 인증을 거쳐 구매해봤습니다. 9,000원 결제됐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문제없이 결제가 된 건 바로 이 위조 지문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해외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찰흙이나 실리콘 등으로 손쉽게 만드는 방법이 알려진 어설픈 가짜 지문에 첨단 기술이라는 핀테크가 그냥 뚫리는 겁니다. 최신형 스마트폰도 이런 가짜 지문을 갖다 대자 잠금 기능이 그냥 풀립니다. 폼에 들어갈 때 지문 투과된다는 얘기는, 뚫린다는 얘기는 그러한 금융 거래 자체가 다 뚫린다는 얘기라고 통일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짜 지문을 악용해 실제로 최근 경북 지역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챙겼고 땅 주인의 지문을 위조한 토지 사기단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9월 560만 명의 지문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문 하나밖에 없을 때 재발급이 안 된다는 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업계는 패턴만 있는 지문 인식에 안전장치를 더하는 생체 융복합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가짜 지문에선 나타나지 않는 실제 피부 속 혈액의 움직임까지 파악하거나 전기 자극을 줘서 미세한 땀이 나는지 아닌지를 2중, 3중 확인하는 기술이 개발될 정도입니다. 얼굴 형태나 음성 같은 생체 인증도 제각각 따로따로 할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있어 융복합 생체 인증이 보안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면도가 가능하고 또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성과 결합된 입모양이라든지 그걸 결합해서 본인 인증을 핀테크 거래는 이미 일상이 됐고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에도 지문 인증이 곧 도입될 전망입니다. 생체 인증 시대에 걸맞은 보안 대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손병상입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은 제가 마정 외침을 하면서 벌써 한 2년, 3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뚫릴 것이다. 지문 뚫릴 것이다. 이 지문이 뚫리기 때문에 지문을 뛰어넘는 더 보다 안전한 그런 보안 인증 시스템을 사람들이 요구할 것이다. 한 2년 전에 베이치 특집 기사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예측대로 됐습니다. 예측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회복교의 예측은요, 가끔 저도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2년, 3년 전을 앞장서서 얘기하는 게 아주 많아요. 일본도 그렇고, 일본 들어온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저희가 베니칩과 연관되는 징검다리라고 말씀드렸죠. 일본에서 비트코인 화폐로 인정한 거 아시죠? 그리고 현재 그것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지금 화폐로 삼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건데요. 전 세계 30개 중앙은행들 간 이커런시 민트, 그냥 회사 이름입니다. 아일랜드의 가상화폐 기업 이름입니다. 이커런시 민트의 가상화폐 기술 도입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 세계 30개 중앙은행. 전 세계 30개 중앙은행이면요, 그냥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거의 거의 주요 은행들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이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를 통해서 결제하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못하는 뉴스가 참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비트코인 관련된 강의만 해도요, 한 6시간이 됩니다. 관련된 기사만 다 보여드려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것을 비트코인은
검색어를 넣어가지고 키워드를 넣어서 돌려서 기사를 뽑아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를 압니다. 비트코인은 거의 대세입니다. 거의 대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만 가상화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그 결제 시스템이요. 그 종류가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어요. 개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넘버원이 비트코인인 겁니다. 넘버원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사토시? 너 누가 만들었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뉴월드가 만든 겁니다. 124일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인프라 1, 인프라 2를 봤습니다. 인프라 1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죠? 국민들 여러분들이 어디 가는지 다 알 수 있고 병원 기록 다 알 수 있고 금융정보 다 알 수 있고 이게 인프라 1이었고요. 인프라 2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인프라 2였습니다. 이 1과 2가 구축이 끝난 겁니다. 1과 2가 구축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테라 방지법은 통과된 겁니다. 이제는 조금 더 테러 방지법을 다른 의미에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가적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국가가 원하는 대로 막 이끌고 가기 위해서 물론 1차적인 이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한반도에 짐승의 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정점, 법적인 마지막 정점, 이 땅이 한반도에 짐승의 표를 만들겠다라는 어떤 다부진 결의,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는 선전포고, 이것이 바로 테러 방지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된 겁니다. 이게 시작된 겁니다. 테러 방지법 통과 그 이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Coming Big Brother. Coming Big Brother.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년에 뒤에서 조종했던 얘네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거와 맞춰가지고 제가 우리 재현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바티칸 테이프, 거기서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말하라잖아요.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뭐라고 말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24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로마 카톨릭의 수장. 그럼 3월 10일 날 제가 가서 볼 건데요. 프란치스코. 영화 개봉합니다.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인을 다 같이 봐야 된다. 모든 사인을 다 같이 봐야 된다. 테러 방지법 통과와 함께 후쿠시마 사태를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쿄 수돗물에서 제가 송영희 씨 너무 안타까운데 도쿄 수돗물에서 후쿠시마보다 더 많은 양의 세슘이 지금 검출되고 있어요. 도쿄 수돗물에서. 뉴스 최근에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후쿠시마. 아무것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오염수는 칼칼칼칼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가고 있어요. 거의 끝이에요. 거의 끝물이에요. 아베가 개헌하는 거 아시죠? 개헌 밀어붙이는 거 아시죠? 본격적으로 전쟁하는 국가로 좀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위안부 뭐라고 말해요? 조선 처녀들을 강제로 동원한 적이 없대요.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예요.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 어때요?
여러분 마이너스 금리는요. 대공황 때 한 번 있었던 거예요. 100년 동안 한 번 있었던 거라고요. 마이너스 금리가. 근데 지금 유럽 은행 마이너스 금리 하고 있고요.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일본 마이너스 금리 하고 있어요. 안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일본 마이너스 금리에서도 이제 못 살아나는 것이 눈에 띄면요. 눈에 보이면요. 이제 일본 무너져요. 더 이상 수가 없어요. 마지막 수가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마지막 수. 중국 어때요? 휘청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권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시죠? 중국 죽으면 우리 같이 죽어요. 중국 휘청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중국. 보시듯 베리치 거의 다 왔어요. 모든 인프라는 끝났어요. 법안도 통과됐어요. 시적대로. 교회 시대 어때요? 교회 시대 거의 이거 완전 끝났잖아요. 보세요, 이번에. 전병욱 씨 사건 보세요. 면죄부 줬잖아요. 이거 끝난 거라니까요. 이거 끝난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 운전하는 게 무서워요, 지금. 경적을 함부로 못 누려요. 우리가 그런 시대로 왔어요. 부부가 서로를 못 믿어요. 부모가 자녀를 못 믿어요. 이웃이 이웃을 못 믿어요. 저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세상이 끝났어요. 자연은 어때요? 자연도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회복기회가 7개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End World, End Economy, End World 끝났어요. 세상 끝났어요. 이걸 뭘 더 말아야 돼요, 세상.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제. 경제 어때요? 끝났어요. 한국 경제는 말하지 마세요. 한국 경제는 이미 끝났어요, 한국 경제는. 제가 정말 한국 경제가 살아나면 제 손에 장을 지실게요. 제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을게요. 살아나면. 제가 그 정도로 자신 있어요. 한국 경제 안 살아나요.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어요. 한국 경제 못 살아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연도 지금 막 갔어요. 엔드 내추럴 막 갔어요. 뉴월더도 지금 일어나는 거 봐요. 자기들 정체 막 드러나는 거 봐요. 최근에 여러분 오친범이라는 영화 보세요. 오친범. 거기에 베리칩 심어가지고 막 조정하고 베리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총으로 쏴가 죽이는 내용들이 나와요. 제 오친범. 반역자, 테러분자다라고 해가지고요. 베리칩 받은 사람들이 베리칩을 안 받은 사람들을 가서 선멸하는, 총으로 쏴가지고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테러 방지법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베리칩을 안 받으면 테러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테러 분자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인다고요. 영화는 지금 뉴월더가 만드는 영화는 미래에 있을 일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미래에 그렇게 돼요. 미래에 그렇게 돼요. 네, 교회도 끝나. 그럼 마지막 시대, 지금 3차 세대는 운운하고 있거든요. 근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는 이 공황이, 지금 이 위기가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그런 위기예요. 이전에 위기가 있었어요. 대공황. 뭘로 극복했어요? 전쟁으로 극복했어요. 전쟁으로 극복했어요. 전쟁이 아니면요, 이 전세적인 위기를 다시 어떻게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전쟁은 필연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전쟁은 필연이에요. 저는 모든 사인들이 지금 끝을 향해서, 정말 마지막 끝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발생하고 있어요. 즉,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회복교회 제목처럼 회복교회가 사라진 후를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시대다, 이제 깨어나야 된다, 라고 외칠 수 있을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월드도가 우리가 보기 싫으면 한순간에 카페를 닫아버릴 수 있어요. 걔네가 닫아버릴 수 있어요. 또 속된 말로 저를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걸 계속 하겠어요. 닫아야지. 답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소통할 수 있을지 저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테러 공치법이 통과됐고, 저는 언제든지 테러 분자로 낙인치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아세요. 누구보다도 강하게 정부 정책에,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쳐왔고, 기사로도 써왔고,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를 구해야 될 때가 오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우리가 계속 같이 갈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늘 우리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최악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수진 장군이 늘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생각해서 전투에 임해서 22전 전승했듯이 우리도 역시 최악의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어떻게 각자가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가 이제는 되었다. 그 처음은 여러분들의 회복교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저를 의지해왔던 것, 회복교를 의지해왔던 것,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나 그 뭔가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을 버리는 데부터 여러분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계속해서 저를 의지한다고 봅시다.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해주기를 원하고 회복교가 계속 존재해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제는 제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외부적인 불가항력적인 어떤 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딱 놓아지면 여러분 공황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에 대한 의지를 줄이고, 교회에 대한 의지를 줄이고, 기도와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평일에 예배가 없어도 여러분 8시에 혼자서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여러분이 1대1 관계의 만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든 없든, 예배가 있든 없든, 김전사가 있든 없든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안에서 잘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살 수 있는 길은 정말 살기를 원하신다면 회복교를 버리셔야 됩니다. 회복교를 나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회복교를 놓아주는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저의 설교를 놓으려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도 반복하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내내 갔다가 주일날 한 번 오고, 혹은 수요일날 한 번 오고, 금요일날 한 번 오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1시간 말씀 듣는다고 여러분이 변화됩니까? 수요일날 1시간, 금요일날 1시간, 주일날 한 2-3시간, 일주일 동안에 그런 3-4시간 갖고 여러분이 변화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혼자서 두세 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매일 두세 시간씩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그게 일주일 동안 누적돼야지. 여러분 변화되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변화될 그런 의지하는 생각 처음부터 버리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빅브라더가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췄던 그들의 그 모습들, 그 불법의 비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활약하려는, 움직이려는, 태동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조짐이 일어나면 회복되는 사라집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로마 가톨릭이 실체도 유튜브에서 내려질 겁니다. 아마 그걸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외침도 상당 부분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러므로 부디 회복교회 사명이 끝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왠지 육체적으로 너무 많이 지쳐가고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피폐해져가고 이제는 저도 제 영혼을 돌봐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린다고 엄청 싸웠어요. 저도 외부적으로. 저도 살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동안 외칠 만큼 많이 외쳤고 물론 지금 외침을 멈춘다는 말은 아니지만 서서히 외침들이 줄어들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제목대로 회복교회가 사라진 후회를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몇 년 동안 회복교회가 더 여러분 곁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일 당장이라도 회복교회가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언제 회복교회가 사라지더라도 언제 제가 더 이상 설교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더라도 부디 여러분 스스로 각자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홀로 서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셔서 회복교회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건강한 크리스천으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잘 계시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며 권면하며 부탁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잘 계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우리와 하던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안녕을 보여야 될 때이며 회복교회라는 마지막 때를 깨우던 그 교회가 사라진 후를 감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끝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지켜줄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부디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은 김관우 전사를 버리고 회복교회를 버리고 각자가 기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복교회 성도들 부디 누군가 사람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신앙 그들이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험난한 시기가 다가오는 이때 빅브라더가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저들이 끝까지 견디어내며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하나님 빚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